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2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론이 급등하는 것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면서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면서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 대상을 누가 불러주었는지, 누가 최초 기획하여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바 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뀐 이유는 뭘까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오랜만에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에 대해서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달 15일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살펴왔고 그 사이 계속 민심 변화에 따른 당내 변화도 함께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하여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특검 수용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공유, 조율해 왔다. 통일교 특검은 민심에 따라서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이 여야 구분 없이 의혹이 불거진 인사 모두를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을 우리가 전격 수용한 것이라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본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된 여야 정치인이 많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느냐를 밝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가 여러 나라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 여름 아베 전 수상이 백주 대로상에서 피살되었는데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아베 전 수상을 쏜 사람은 그 범행 동기를 자신의 모친이 통일교 신도라서 가사를 탕진해서
다 갖다 바쳤다. 거기에 대한 원한을 품고 통일교와 평소 친했던 아베 전 수상을 쏘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가 집중적으로 폭로되면서 기시다 당시 총리가 사실상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정권이 붕괴된 셈이죠. 이번 비슷한 패턴이 한국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는 막강한 자금력과 또 많은 신도수를 무기로 해가지고 선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여야 정치권의 접촉을 세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은 득표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머리수가 많은 종교단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돈까지 준다고 하면은 정말 보통 정치인이 아니면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인들 중에서는 통일교 돈은 먹어도 안전하다 하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거대 조직이고 여야 다 연루되어 있으니까 나만 수사하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안도감도 있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일종의 유탄을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언론이 중앙일보, JTBC, 한겨레가 상당히 집요하게 폭로 보도를 하면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듣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이걸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신속하게 여론전을 펴가지고 통일교 게이트라는 말도 만들어버리고 그래야 결국 통일교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용어를 만드는 사람, 즉 명사를 만드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라고 말을 만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원외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닌데 그 말의 힘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 점, 이번에 시사저널이 뽑은 올해의 인물 중에서 정치 부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뽑혔습니다. 한 사람의 맹활약이 정치의 흐름, 크게 보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참 드물게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또 종합특검을 한다고 그래요. 특검 하다가 이거 세월 다 보내게 생겼습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이 내미는 카드입니다. 근데 요사이 특검은 정권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그 의구심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실증된 것이 통일교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민중기 특검이었습니다. 이번 특검 대상에 당연히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